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하면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안 만나네 이거지, 그치? 안 만나네. 그런데 얘가 조금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해요. 이때는 뭐 합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면요, 두 점에서 만나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치? 그러니까 교점 기준으로 우리가 셀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얘는 안 만나는 상황이네 해서 교점 기준으로 교점이 한 개인 상황이고요, 얘는 교점이 한 개인 상황이고, 얘는 교점이 두 개인 상황입니다. 그쵸? 맞습니까? 그럼 내가 이런 거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과의 크기 비교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요, 그치? 원의 중심이 있어요.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내가 D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 경우에는 얘가 이 D가 뭐보다 큽니까? 반지름보다 크죠? 맞지? 그러면 내가 직선과 원의 관계를 봤을 때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보다 크면 얘는 안 만나고 있는 상황이네? 맞죠? 그 다음 만약에, 자,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접선까지의 길이가 D인데 얘는 뭐한 상황입니까? 반지름이랑 같죠?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인 D가 반지름이랑 같으면 접하고 있는 상황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 또 만약에 여기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인 거리 D가 얘가 뭐보다 작습니까? 반지름보다 작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러면 내가 얘는 두 점에서 만나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예시 하나 들어줄게요. 내가 너한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이런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는데 k 값에 따른 위치관계 좀 정해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k 값에 따른 위치관계 좀 정해줘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y는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k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치? 이랬을 때 k 값에 따라서 얘가 교점이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치? 그럼 봐봐,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볼게. 얘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2x-y 플러스 k는 0이고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0, 0 대입했을 때 k만 남잖아요, 그치? 이게 지금 뭡니까? D죠. 그럼 D는 루트 5분의 절대값 k인데 얘가 뭐보다 크면? 반지름보다 크면 안 만나고 있는 상황이지. 그 다음에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2면 반지름이랑 같으면 얘는 뭐하고 있는 상황? 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 얘가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얘는 뭐하고 있는 상황?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지. 이렇게 우리가 k 값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상태를. 맞습니까?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뭐로 판단하시냐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시면 내가 표현할 수 있구나 이거지, 그치?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거기 밑에 47페이지에 보시면 아래 2번 돼 있을 겁니다. 방가로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 보일까요? 아래요, 아래. 박스 아래. 보여? 네. 그래서 얘가 지금 D가 R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고, D가 R이면 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D가 R보다 크면 만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그치? 맞습니까? 네. 그런데 위에 쓴 판별식 이용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런 거거든요. 그 위에다 좀 적어 놓긴 하는데 판별식 이용은 미리 얘기할게요. 얘는 문제풀이에서는 안 써요. 증명할 때 쓰지. 위에 적어놔요. 그 판별식 이용은 교과서에는 다 풀이를 이거 소개를 해놓거든요. 얘는 증명 과정에서 쓰지 문제풀이 과정에서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딱 여기서만 쓸 수 있거든요. 원방 정식에서만. 왜 그러냐면요, 자 물어볼게요. 너 판별식 하면 뭐 떠올라요? 몇 차 떠올라? 2차밖에 안 떠오르죠. 3차 판별식, 4차 판별식 이런 거 없어요. 얘는 왜 판별식이라는 걸 쓸 수 있냐면 이런 상황이거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런 원방 정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런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럼 내가 너한테 원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때 교점으로 지금 기준 잡았잖아, 너. 이렇게. 그럼 교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연립방정식의 근이랑 마찬가지죠. 맞지? 얘를 연립했을 때 실근이 나오면 걔가 교점의 x좌표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연립할 건데 그럼 y 대신에 mx 플러스 n 대입할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의 제곱은 r제곱 해서 얘가 m제곱 플러스 1x제곱 플러스 2mn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라는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나옵니까? 2차 방정식 나오지. 그럼 얘의 실근 개수가 뭐랑 똑같은 거야? 교점의 개수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럼 어떤 상황? 이렇게 교점이 2개 있는 상황이지, 그치? 맞아요. 그 다음 얘의 판별식이 0이야? 그럼 교점이 1개 있는 상황이죠.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럼 실근이 없으니까 교점이 없는 상황이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야. 근데 딱 봐도 계산 복잡해 보이지? 나 이거 되게 중심이 간단한 걸로 했거든? 0,0. 이것만 봐도 계산이 이런데 얘가 만약에 중심이 막 뭐 한 2, 3이야 뭐 이래버리면 또 전개했을 때 엄청 복잡해지겠지, 식이. 얘 계산 과정에서 쓸까요? 실전에서? 안 써요. 증명할 때 안 쓰지. 그래서 실전에서 뭐다? 이겁니다, 이거. 무조건 이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얘는 증명 과정에서만 쓰고요. 실전에서 이거 안 쓰길 바랍니다, 일단. 알겠죠? 왜냐면 얘는 원방정식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왜? 얘가 2차라서 그래요. 2차니까. 얘 대입했을 때 여기 한 문자로 정리하면 2차잖아요. 아이고, 2차잖아요. 그치? 2차니까 얘가 나중에 3차, 4차 가가지고 네가 조금 더 복잡한 뭐 도형의 방정식 다룰 때는 쓸 일이 없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알겠죠? 네, 그래서 결국엔 다 위치관계를 이렇게 판단하신다. 도형의 특징으로요, 지금.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판별식 이용이 있죠. 그 아래 보시면 밑줄 하나만 칠게요. 이때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과 직선 y는 mx 플러스 n의 교점의 개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 기억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 연립한 거죠. 차이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2차 방정식 기억의 판별식을 D라 하면 아래처럼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요. D가 0이면 교점이 하나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D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으니까 교점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48페이지에 그 박스 보시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이 박스로 니네가 판단을 하시는데 옆에다 적어 놓는데 D와 R의 관계죠. D와 R의 관계. 그래서 그 박스의 왼쪽에 있는 거 막 이상하게 생긴 거 걔 있잖아요. 그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죠, 그냥. 맞습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냥 그렇게 표현해놨을 뿐입니다. 그냥 D예요, 그러니까 걔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방법 1에 판별식 이용 보시면 얘가 이제 접할 때 지금 뭐 한 거냐면 판별식이 0인 거 이용해갖고 K값 찾은 거죠. 연립해서. 그치? 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들어갈게요. 뒤로 가서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잠깐 건너뛰고요. 어디로 가냐면 51페이지에 예제 1번이랑 2번 두 개 좀 해볼게요. 접선의 방정식은 맨 마지막에 할 겁니다. 여기 조금 어려우세요. (51페이지) 예제 1번, 2번이요. 예제 1번 보시면 이 원과 직선이 접하고 있답니다. 어떤 상황이지 하고 보니까 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쵸? 그럼 그림상으로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인 D가 뭐랑 같아야 됩니까? 반지름인 R이랑 같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그런데 얘가 지금 원의 중심이 0,0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2인 건 알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쵸? 그 다음에 이 직선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루트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치? 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하실 때 얘를 1차 함수 표현보다는 이렇게 두는 게 조금 더 공식 쓰기가 편하죠. 그치? 네. 그래서 공식 한번 써볼게요. 자, 루트 하고요. 요거의 제곱. 그 다음 y의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니까요. 분의 절대값 0, 0 대입했을 때 k죠. 그치? 이게 지금 뭡니까? D죠. D.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맞습니까? 자, 이 경우에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없고 얘가 뭐랑 같아야 됩니까? 2랑 같아야 됩니다. 맞죠? 반지름이 2. 이런 상황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와요? 그럼 봐봐. 이거 그러면 절대값 K가 2루트 3이네. 여기까지 오죠? 근데 여기서 약간 조금 이상해야 돼. 왜? 그럼 K가 뿔만 2루트 3인데? 왜 두 개 나오지? 함수 조금 이상해야 되죠. 그치?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자, 기울기가 얘이면서 이거랑 기울기가 똑같으면서 얘랑 접하는 접선은요, 이렇게 평행이동했을 때 여기도 있죠. 두 개. 이렇게 두 개 있던 겁니다. K가 얼마일 때? 얘가 2루트 3일 때겠지. 더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Y는 루트 2x 플러스 2루트 3 이랬을 거고요. 그치? 얘는요, Y는 루트 2x 마이너스 2루트 3 이랬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겠죠. 지금 상태가. 맞습니까? 그래서 뭐 해달라 그랬냐면 양수야? 양의 실수? 양의 실수 K 값이니까 2루트 3이겠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예제 2번 똑같거든요. 조금 더 어렵고 한번 해보세요. 예제 2번 3-2 할 때 얘기하거든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바깥에 한 점 있습니다. 여기서 원 바깥에 한 점에서 이 원에다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접선이요? 두 개죠. 이렇게 하나, 둘. 3-2 한 바퀴 했다며. 두 개죠. 그렇지? 예. 자, 이랬을 때 얘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4,3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원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접해야 되니까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다 뭐로 같아야 합니까? 반지름으로 같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맞죠? 그 다음에 약간의 TMI 가미하면 이거 두 개 합동이죠. 무슨 합동? RH, S 합동이죠. 빗변, 직각, 나머지 한 변, RHS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이거 각 이등분선이었구나. 이거랑 똑같은 얘기고. 그치? 예. 이런 게 이제 반복되면 얘가 뭐야?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내심이죠. 이 삼각형의 내심. 맞지? 예. 어쨌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직선 표현 좀 할게요. 너 이 직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위치는 아는데 방향을 모르지. 근데 얘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y는 하고요. 기울기는 몰라. m. 근데 x가 4일 때 y는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돼. 이렇게까지 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거 정리 좀 할게. m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이야.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 직선 L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0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3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반지름 3이니까요. 그럼 봐봐.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그쵸?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0, 0 대입하고 나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3 요거 하나 남죠. 그치? 그런데 얘가 얼마랑 같아야 된다고요? 3이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럼 곱하고 양변 제곱할게요. 절대값이랑 루트 벗겨내려고요. 곱하고 양변 제곱하면 16m 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9는 9m 제곱 플러스 9죠. 맞습니까? 얘가 이렇게 사라졌고요. 그 다음 m제곱 넘어오면 7m 제곱 마이너스 24m은 0이잖아요. 그치? 그럼 이걸 만족하는 m값은 뭐랑 뭡니까? 0 아니면 7분의 24죠. 맞아요? 이랬을 때 너한테 물어본 게 양수인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그치? 그랬을 때 분모 분자 좀 더해줘 이거지. 그럼 얼마? 31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접선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요. 접선이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하면서 그 관련, 이거 방금 했던 거 관련된 문제까지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 했냐면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 바깥의 한 점에서요. 이 원까지의 거리를 물어봐요. 다시. 원 바깥의 한 점에서 이 원까지의 거리를 물어본다고요. 여기서 넌 좀 이상해야 돼. 왜 그러냐면
직선 바깥의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거를 의미해 라고 우리가 딱 약속을 했잖아. 거리라는 게 이거라고 딱.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맞지? 그런데 여기서 원까지의 거리라 그러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너무 많지. 이거일 수도 있고 너무 많잖아. 그럼 대체 뭘 의미하는데? 라고 했을 때 얘는 딱 의미하는 바가 없고요. 뭐냐면 범위의 형태로 나타나요. 이게 다 거리 맞아. 다 거리 맞는데 그러면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원과 원 바깥의 한 점에서까지의 거리는 범위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럼 너는 최소와 최대만 구해내면 되지. 그럼 최소는 어떻게 구하냐면 애초에 얘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할게.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은 다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얼마인 애들이야? r인 애들이지. r, 반지름. 그럼 이 점까지는 거리가 또 r이니까 그럼 이만큼이 얼마였단 이야기야? d-r이지.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와. 최대한 멀리 와. 멀리 왔을 때 r만큼 들어오니까 얘는 최대가 얼마였단 이야기야? d 플러스 r이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원 바깥의 한 점에서 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은 중심과 점까지의 거리에다가 뭐 해주는 거야? 반지름 빼고 더하고가 범위인 거지. 그치?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얘가 요게 x 플러스 3의 제곱 그다음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넘어오고 10이니까 4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중심이 마이너스 3,1이고 반지름이 2인 이런 상황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요 원 바깥의 한 점 1,3에서 이 원까지 거리 구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뭐 구하라고?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시라고.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4에 루트 20이잖아요. 그치? 2루트 5죠. 맞습니까? 그럼 이 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 최소가 2루트 5 마이너스 2겠죠. D에서 반지름 빠진 거니까요. 그 다음에는 최대가 2루트 5 플러스 2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원까지의 거리는 범위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때 얘와 얘를 뭐 해달래? 지금 곱해달라면. 그치?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얼마? 16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 잘 기억해놨으면 좋겠는데 원까지의 거리라 그러면 항상 중심과 특정한 뭐 점이라든지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고 뺀 게 최소 최대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뭐 뒤에서 하겠지만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직선이 이렇게 있대. 봐봐. 직선이 이렇게 있대. 그럼 내가 너한테 야, 이 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최소가 얼마고 최대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에도 얼핏 보면 애들이 이런 생각 하잖아. 쌤, 최소는 이거인 것 같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치? 최대는 이거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아니야? 맞아? 그럼 봐봐. 근데 이 선이 반드시 뭘 지나야겠어? 원의 중심 지나야겠지. 너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쌤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네요 하면 얘가 더 길잖아. 맞지? 그럼 당연히 얘가 원의 중심 지나야 되니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d라고 해. 마찬가지로. 그리고 거기서 끽해봐야 r만큼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가 이만큼이 뭐야? 최소 d-r이지. 이만큼이 r만큼 더해진 거니까 최대. 이만큼이 얼마? d 플러스 r이지. 똑같은 논리라고 얘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까지의 거리라고 하면 중심까지의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고 빼고의 범위의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연습 2번도 마찬가지인데 연습 2번이요. 얘가 여기 위에 점 P래요. 이 원 위에 점 P, A, B에 대해서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루트 A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4의 제곱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최대값. 봐봐. 이거 있잖아. 애들 이거 되게 잘하거든. A, B와 3, 4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봐 라고 하면 이 방향 되게 잘해. 바로 튀어나와. 그런데 이걸 보고 이 해석이 안 돼. 잘. 거꾸로 해석을 잘 못한단 말이야. 이걸 보고 나서 이거 A, B랑 3, 4의 거리네? 해석할 줄 아셔야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봐봐.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네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 루트 안에 이렇게 제곱식의 형태가 두 개가 튀어나와 있어. 이거 혹시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가? 라고 의심해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이거 A,B랑 3,4의 거리구나 라고 해석이 되니까 저 원이 이렇게 있는데 A,B가 여기 위를 막 움직인다며 이렇게. 그럼 A,B는 결국 그냥 뭘 나타내는 거야? 원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냥. 그런데 원 바깥에 한 점인 3,4에서 A,B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럼 결국에 A,B는 원이니까 문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원 바깥에 한 점에서 이 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얘가 원의 중심이 0,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5잖아요, 그죠? 그 다음 반지름만 추가되면 걔가 최대 아니야? 그래서 얼마? 6인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다음 페이지요. 연습 3번은 이제 네가 해볼만 하거든. 해봐봐. 연습 3번. 연습 4번 보시면요. 좀 용어가 이상한 게 하나 나오죠. 자취. 그쵸? 자취라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맞죠? 이거랑 달라요. 자취 아닙니다. 오케이? 자취는 뭐야? 발자취할 때 그거예요. 흔적 남기는 거. 알죠? 자, 그 얘기인데 자취 예방 정식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문제에 특정한 조건을 줍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나타내는 자취 이거야. 말듯이 다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나타내는 자취가 바로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런 점들의 모임 또는 흔적 이런 느낌이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있잖아, 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얘가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요,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해. 이 특정한 조건을 줄게. 이렇게 줄게. 봐봐, 내가 너한테 야,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1인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이 뭐게? 이렇게 물어봐. 다시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항상 1인 도형이 나타내는 점들이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이 뭐게? 이렇게 물어봐. 그럼 봐봐, 이거 아니야?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항상 1 이거 아니야? 맞아? 이거 뭔데? 직선이잖아. 그럼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1인 그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이 이거지. 얘가 자취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바로 식을 못 세웠어. 그럼 너가 이제 아마 이런 거 해봤을 거 아니야. 만약에 초등학생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이렇게 하거든. 얘가 1,0, 0,1 2,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막 점을 막 찍어. 점을 막 찍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뭐야? 그 직선이었던 거지 아까. 얘가 자취야. 특정한 조건들 막 내가 찍어 나가다 보니까 이 자취들이 막 어떤 도형을 나타내잖아. 이게 자취고 얘를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뭐다? 자취의 방정식이야. 또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 봐봐. 야,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1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로 일정한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 다시. 그러니까 원점까지의 거리가 1인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이야. 원점까지의 거리가 1인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 오케이? 그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어. 이렇게. 그치? 자, 이랬을 때 원점까지의 거리가 1 이렇게 다 했을 거 아니야, 너가. 그럼 이게 뭐야? 결국에 이런 원 아니야, 원? 맞지? 이게 내가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고요. 자, 봐, 원점이야. 그 다음에 내가 얘에 대한 식을 표현할 건데 얘를 x, y라고 놓을게. 그럼 특정한 조건이 뭐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다? 1이었지. 그걸 식으로 표현해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 1이지. 얘가 뭐야? 자취의 방정식이야. 얘가 자취고 이 식을 끄집어낸 게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알겠어? 그럼 봐봐.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너는 일단 첫 번째 문제 내에 특정한 조건이 뭔지 찾으셔야 돼. 문제에서 줄 거야. 특정한 조건이 뭔지. 그다음 두 번째, 그 점들의 모임 또는 흔적을 네가 방정식으로 표현하려고 치면 식을 끄집어내야 되지. 특정한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 식을 끄집어내는 과정이 조금 어렵거든. 오케이? 그래서 자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내가 여기 연습 문제 넣어놓은 거 몇 개, 이게 끝이야.
이걸 더 막 깊게 들어가지 않거든, 자취의 방정식이. 근데 나중에 이제 도형의 이동, 아니 그 다음 단원에서 도형의 이동할 때 이게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미리 일단 해놓긴 하는 건데, 요거 연습 문제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아 너무 어려워, 나 안 해. 그러지 말고 이 정도만 해. 알았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일단 연습 좀 하자고요. 그 밑에 어디 갔어? 연습 4번 볼게요. 연습 4번 같이 한번 해볼게.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4,2와 4,2와 이 원 위에 임의의 점을 이었을 때 그 두 점의 중점이 나타내는 자취의 넓이 물어봤죠. 그치? 말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잘 봐. 요게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마이너스 2 플러스 5니까 이거 3이잖아요. 그치? 맞죠? 그럼 잘 봐. 이제 너가 이거를 식을 바로 끄집어내지 말고 한번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 한번 해볼게. 얘가 원이 이렇게 있어. 근데 중심이 얼마냐면 1,2야. 그럼 반지름은 루트 3이지. 그치? 맞아? 이런 상황이고요. 4,2가 여기 어딘가 있대. 4,2면 여기 있겠다. 근데 좌표평면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니까. 근데 얘가 지금 4,2야 이렇게. 너한테 물어본 게 이런 거 아니야? 봐봐. 자, 여기 위에 어떤 점과의 중점 이거지. 그치? 맞아? 그 다음 또 여기 원 위에 아무 점과의 중점, 또 원 위에 아무 점과의 중점, 또 여기 원 위에 아무 점과의 중점, 이런 것들 막 찍어 나가겠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찍어 나갔을 때 얘가 그리는 자취가 뭐야? 그리고 그 자취의 넓이가 얼마야? 라고 너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지. 맞아?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원하는 자취는 뭐냐면 어떤 점의 자취야? 이 점의 자취지. 이 점. 이 점은 뭔데? 얘와,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점과 이 점과의 뭐? 중점이잖아. 이게 특정한 조건이지. 중점이라고. 그럼 잘 봐. 여기 위에 있는 점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A, B라고 놓을게. 오케이? 그 다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일반적인 점의 좌표로 이렇게 x, y라고 놓을게. 그럼 어떤 게 만족을 해야 되냐면, 잘 봐. 어떤 게 만족을 해야 되냐면 이 두 개의 중점이 얘잖아. 그러면 x라는 놈은 a와 4의 평균이네 이거잖아. 그치? 이거랑 그 다음에 그러면 y라는 놈은 b와 2의 평균이네 해서 2분의 b 플러스 2 이거잖아. 여기까지 왔어? 그치? 근데 나는 이렇게만 끄집어냈으면 이거는 그냥 x가 얼마고 y가 얼마라는 그냥 등식이지. 얘는 뭐 방정식은 아니잖아. 자취의 방정식은 아니지. 도형의 방정식. 이건 아니죠. 그럼 봐봐. 내가 x랑 y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끄집어내야겠는데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 뭘 알고 있냐면 얘가 a-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은 3이잖아. 왜? a, b가 어디 위에 있으니까? 이 원 위에 있으니까. 맞지? 그럼 잘 봐. 여기서 그럼 a가 이걸 만족하려면 a가 2x-4인데? 이거지.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 b가 2y-2인데? 이거지 지금. 그러면 내가 x랑 y에 대한 식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a와 b에 대한 식을 알고 있어. 그치? 그런데 a가 이렇대, b가 이렇고. 그럼 a 대신에 내가 뭐 하면 돼? 대입하고 b 대신에 대입하면 x랑 y에 대한 식 끄집어낸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2x-5의 제곱 대입한 거야. 2y-4의 제곱은 3이지. 맞아? 그럼 전기에서 정리 좀 해볼까? 4x 제곱 플러스 4y 제곱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16y 플러스 41은 3이고 얘가 이렇게 넘어와. 그럼 얼마야? 38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4로 나눠버릴게. 그럼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y 플러스 2분의 19는 0. 이거 뭐야? 원방정식이지. 맞아? 그래서 이걸 내가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요놈이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분의 3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봐봐. 이 점들이 그리는 자취가 뭐였다는 거냐면 중심 좌표가 얼마? 2분의 5,2지. 2분의 5,2면 얘랑 얘 딱 중점이네.
뭐 대략적으로 뭐 여기 어딘가 있다고 하고, 일단 반지름이 4분의 3이니까 이 점들의 자취가 이렇게 생겼던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걸 막 찍어 나갔더니 얘가 이렇게 생겼었던 거야. 그러면 얘 지금 넓이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뭔데? 이거잖아 지금. 얘 반지름이 얼만데? 2분의 루트 3이죠. 맞아? 근데 얘 넓이니까 이거 제곱파이니까 그냥 이거의 제곱파이잖아. 그냥 이게 R제곱이잖아. 따라서 그냥 4분의 3파이였던 거지, 얘가 그리는 자취의 넓이는. 오케이? 사실 요거 한 문제만 네가 제대로 이해해도 자취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해를 하신 거거든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요. 연습 5번은 자취 중에서도 쉬운 문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해봐요. 특정한 조건을 찾고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뭐야, 신시간 넣으려고? 보면 특정한 조건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그리는 자취의 도형의 방정식 찾아내면 되죠. 봐봐, 연습 5번 너무 쉽죠? 그냥 특정한 조건이 그냥 말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거래요. 이거 만족하래 그냥. 그럼 내가 지금 내가 잡는 자취가 P의 자취잖아요, 그치? 그럼 P를요 x, y라고 놓을게요. 근데 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하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얼마라는 이야기야? 40이라는 이야기지. 그럼 그대로 넣어 그냥.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 다음 플러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얼마? 40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럼 정리하시면 얘가 2x 제곱 플러스 2y 제곱은 8이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네요. 그지? 그럼 이 점 P가 그리는 자취는 뭐였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었다. 이거죠. 그치? 근데 걔네들이 뭐? 자취의 방정식이야 그냥? 이것만 써주면 되겠네요. 했습니까? 네. 6번 조금 어려워요. 해보세요. 자, 연습 6번 보시면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원점이고 얘가 반지름이 9인 원이고요. 다음 바깥에 14,20 있고요. 다음 마이너스 17,13 있답니다. 이랬을 때 원 위에 있는 아무 점 하나랑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자취를 물어봤죠. 무게중심의 자취요. 얘 무게중심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어딘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만약에 P가 여기 있어.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얘가 대충 무게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한 이쯤 있겠네요. 무게중심이 G. 그럼 너가 이렇게 그림을 다 찍어 나가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는 건 이거 딱 보니까 답이 없어 보여. 맞죠? 작도하는 게 한 번 할 때마다 너무 힘들잖아. 그럼 봐봐. 얘가 내가 지금 구하는 게 G라는 점이잖아요. G라는 점. 그럼 내가 얘를 x, y라고 놓을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니까. 그럼 나는 x, y에 대한 도형의 방정식 끌어내면 되지. 근데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이 점과 이 점의 뭐야? 무게중심이지 얘가. 그거잖아 지금. 이 점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a, b라고 놓을게. 근데 얘는 일단 어디 위에 점이야? 여기 위에 점이잖아. 여기까지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러면 요 세 개의 무게중심이 x고 y잖아. 그치? 그럼 봐봐. x좌표 평균된 게 x 아니야? 삼각형 이렇게 세 꼭지점 좌표 알고 있으면 꼭지점에 x좌표 평균된 게 무게중심이 x좌표잖아. 기억나죠?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그거. 여기 봐봐. 다 더해. 다 더하면 3분의 a-3이 x지. 평균된 게. 그 다음에 y는 3분의 다 더하면 얼마야? 33? 33 더하기 b? 이거야? 이렇게 되네. 맞아? 그럼 난 이제 x랑 y는 표현했고 x랑 y에 대한 식 끄집어내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식이 안 나오는데 뭐 알고 있냐면 a, b가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여기 위에 있지.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81이야.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a 대신에 x로 표현하고 b 대신에 y로 표현해주면 끝나는 문제 아니야? 아까랑 똑같죠? 얘가 어떻게 되냐면 a는 3x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b는 3y 마이너스 33이지. 집어넣어 이제. 집어넣어서 x랑 y에 대한 식 끄집어내면 되잖아. 정리만 해주시고.
맞아?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갔어? 대입했죠. 대입해서 정리해 주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1의 제곱은 9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이 x, y가 그리는 자취는 뭐였냐면 중심이 마이너스 1, 11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었던 거지. 이렇게 막 그려나갔을 때 이 무게중심이 그리는 자취가 원이었다고요. 원. 맞아? 이런 원이었다고. 이랬을 때 얘의 중심이 연습 7번 쌤 해줄게요. 자, 봐봐요. 얘 되게 조건이 쉽잖아요. A까지의 거리가 2고 B까지의 거리가 3이죠. 비율이. 그 점 P의 자취인데 P가 x, y야. 내가 얘의 자취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비율을 알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식이었던 거지. PA 대 PB가 2대 3 이거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얘 곱하기 얘, 즉 2PB가 3PA인데 거리 공식은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보기 싫어가지고 제곱할게요. 이렇게 양변 제곱. 이게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맞습니까? 4PB의 제곱은 x 플러스 2의 제곱, 중괄호 써야지, 플러스 y 제곱은 9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x랑 y에 대한 식 너무 쉽게 끄집어내고 끝이지. 정리해주면 되잖아.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7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36 나와. 되게 쉽지? 그치? 끝난 거란 말이야. 근데 얘 봐봐. 이거 자체는 자취 문제에서 되게 쉬운데 이거 하나만. 이거 때문에 지금 이거 넣어놓은 건데 얘가 7,0이잖아. 중심 좌표가. 반지름이 그리고 얼마야? 6이지. 그럼 잘 봐. 7,0이면 이거 지금 수직선상에서 그림이 매우 이상하긴 한데 7,0 완전 잘못 그려놨네. 거꾸로 그려놨네. 다시요. 여기 A가 3,0 B가 마이너스 2,0 이렇죠. 그치? 그럼 봐봐. 얘 자취는 중심이 7,0이고 반지름이 6이니까 여기 1 여기 13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림이 조금 그렇겠네. 그냥 보세요. 이렇게 이런 원이지. 맞아? 얘가 자취잖아. 지금 이 x, y에. 그럼 보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 대면 2대 3, 또 2대 3, 또 2대 3, 2대 3 이런 점들이었던 거지. 싹 다. 맞지? 그런데 너가 얘를 지금 보니까 어떤 상태냐면 쌤 이 점 이거 1,0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 여기서는 3이지. 그러면 A, B의 몇 대면 내분점이야? 2대 3 내분점이지. 그 다음 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9지. 맞아? 다시 미안해. 여기가 13,0이었지. 자,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 1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 15지. 맞아? 그럼 비율이 몇 대 몇이야? 2대 3이지. 그럼 얘는 뭐야? 2대 3 외분점이지. 얘는 2대 3 내분점이고. 맞아? 그럼 봐봐. 이 원은 선분 AB의 2대 3 내분점과 2대 3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네. 맞지? 그치?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렇게 부르거든.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 이런 거야. 봐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선분 AB에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라고 하면 걔는 원이겠다. 근데 그 원은 뭐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 봐봐. 옆에 적어놔봐. 점 A랑 점 B가 있는데 문제에서 너한테 이거 물어본단 말이야. AB, AP 대 BP가 M 대 N인 점 P의 자취를 물어본다고.
자주 나오니까 얘는 기억해 놓자고요. 그럼 이랬을 때 딱 넌 보자마자 아 이거 전피? 이거 아폴로니우스의 원인데? 라고 알아보셔야 되고,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얘가 특징이 있는데 A, B의 M 대 N 내분점과 M 대 N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야.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정의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줬죠? 그럼 네가 이제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2대 3? 두 점까지의 거리가 2대 3의 비율로 일정한 점 P의 자취?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네 이거지 그냥. 맞지? 그러면은 얘가 2대 3 내분점? 2대 3 내분점이면 얘랑 얘를 2대 3으로 지금 분할해야 되니까 얘가 1,0이죠. 내분점 좌표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 외분점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치? 얘가 5, 5, 5지. 그럼 이거 뭐야? 13,0이잖아. 맞아? 아,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겠네. 라고 바로 알아보시고, 중심 좌표가 얼마? 7,0이죠. 맞아? 반지름은 얼마야?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은 6이잖아. 그럼 보자마자 그냥 x-7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36 이게 전 P의 자취겠네 라고 바로 쓸 수 있다고요.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걔 자취는 얼마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냥 뭐야? 36파이죠. 빠르게 구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알겠죠? 네.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이 원 자체는요, 예전엔 교육과정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빠졌거든요. 지금 빠졌는데 문제 상황에서 얼마든지 계속 나온단 말이야. 특히 내신에서. 아시겠죠? 그리고 별로 어려운 개념도 아니니까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세요. 자, 이 원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때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3x 플러스 4y 플러스 a는 0이라는 직선과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끔 해달래요. 이렇게.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d라고 했을 때 얘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위치 판단이 되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쓸까 그냥?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분의 절대값 0, 0 대입했을 때 a죠. 이게 뭐보다 작아야 됩니까? 반지름인 2보다 작아야 되죠. 이렇게. 맞나요? 네, 그러면 얘는 절대값 a가 1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럼 이 얘기는 a가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요. 10보다는 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정수 a겠습니까? 19개죠.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 다음 연습 2번도 마찬가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연습 3번 보시면 y는 mx 플러스 3이라는 직선과 이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끔 해달래요. 그럼 그 직선은 지금 y좌편이 3인 직선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고요. 접선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m값이 막 변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기울기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쵸? 얘가 이렇게 되든지 뭐 이렇게 되든지 요 사이에 있어야 되죠. 그치? 이거는 접선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건데, 이런 건 당장 너네한테 지금 뭐 약간 심화 개념이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그냥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뭐 할 거냐면 두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인 d가 뭐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죠. 그치? 그런 위치 관계로만 파악이 되면 얘가 y는 m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인데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3이죠. 근데 얘가 뭐보다 작아야 됩니까? 반지름은 1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3보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커야 되죠. 절대값 3은 3이니까요. 그죠? 그럼 제곱하시면 9보다 m제곱 플러스 1이 크고요. 그러면 8보다 m제곱이 큽니다. 그쵸? 이거 풀어내는 게 이제 너네 d이죠, 이거. 마치 2차 부등식이잖아요. 그럼 얘가 m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니까 바깥쪽 범위에서 큰 놈보다 크고요. 작은 놈보다 작네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 보시면요. 연습 5번.
이 원이 이 직선과 접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이랑 같아야겠죠, 당연히. 그치? 맞습니까?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넓이가 얼마라고 줬습니까? 12파이라고 줬네요. 그럼 반지름이 얼마다? 2루트 3이었다는 이야기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1,-3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절대값 1-3 플러스 k고요. 얘가 2루트 3이랑 같아야 되네 이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얘는 절대값 k-2가 2루트 6이랑 같아야 되고요. k는 2 플러스 2루트 6 아니면 2 마이너스 2루트 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모든 k 값의 합이니까 이거 두 개 합 구해달래요. 그럼 얼마? 4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고요. 연습 6번 볼게요. 연습 6번 보시면요. 요 얘기는 한번 봅시다. 원 바깥의 한 점에서 이 직선, 이 원까지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하나, 두 개입니다. 그치? 아이고. 이렇게 두 개인데, 내가 너한테, 야, 접선의 길이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넌센스거든요. 왜? 접선이라는 거는 직선이니까. 직선의 길이가 어딨어? 그런 거 없잖아. 접선의 길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접점까지의 거리를 접선의 길이로 약속을 합니다. 그치? 그럼 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봐봐요. 자, 원의 중심, 접점. 이랬을 때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은 이 선분은요, 접선과 직교하거든요. 3-2에서 배웁니다. 반드시 직교예요. 왜 그런 거냐면 이런 느낌이야. 원 이렇게 있고요. 현이 있어요. 봐봐, 현이 있어. 그 얘는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반지름이니까 얘는 무조건 뭐야? 수직 이등분선이지, 이거. 맞아? 자, 이 현을 내려. 계속 내려. 어디 할 때까지? 접할 때까지 내려. 그럼 계속 직교하는 건 유지가 되고 있겠지. 그래서 쭉 이렇게 내리다 보면, 여기까지 왔을 때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직관적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접점과 중심을 이은 이 선분은 접선과 직교하네. 이거는 완전 기본이야.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거 반지름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D 구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뭐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접선의 길이 구할 거면? 딱 봐도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피타고라스의 맹점은 뭐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가 피타고라스의 되게 유용함이잖아요. 그쵸? 얘가 마찬가지로 그럼 요거는 루트 D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해서 이렇게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접선의 길이를. 그지? 그죠? 그래서 연습 6번을 보시면 얘가 원이 이렇게 있고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데 3,0에서 여기다 그은 접선의 길이 구해달래요. 그럼 접선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했었을 텐데 어차피 길이는 똑같을 테니까 이거 구할게요. 이거 이렇게 돼 있죠. 그치? 원의 중심에서 접점 이은 이 선분은 접선과 직교하고 있을 거고 이렇게 바로 그냥 기계적으로 바로 표시하셔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얘가 반지름이 얼마냐면 루트 10.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26 해서 얘는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얼마? 4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접선의 길이는 얼마였다? 4입니다. 그죠? 연습 7번 보시면요 0,3에서 이 원에다가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와 B라고 하겠답니다. 이렇게 접선 이렇게 했었을 때 얘가 A, B래요. 그리고 얘가 P고요. 근데 이때 이랬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 좀 구해줘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근데 이 사각형은요 마찬가지로 얘가 직교하고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변 같죠? 한 변 같죠? RHS 합동이죠. 그러면 얘랑 얘는 합동이니까 내가 이 하나의 넓이를 구한 뒤에 곱하기 2 해버리면 되겠다. 이 사고방식이죠.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이고요. 얘는 루트 8이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8 곱하기 1의 2분의 1이니까 이건데 이게 두 개 있잖아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은 그 얼마? 루트 8이죠. 간단하지? 네. 그 다음에 밑에 8번 볼게요. 8번 직선과 원이 안 만난대요. 그건 딱 보자마자 반응하셔야죠.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만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D가 뭐보다 커야 돼? 반지름보다 커야겠죠. 해보세요. 그 밑에 거는 한 판별식으로 풀어놓은 거고요. 교과서에서 이런 식의 풀이를 한 번씩 소개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건데, 너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5분의 절대값 B인데 이게 반지름인 2보다 크면 되죠. 그치? 맞습니까? 이게 끝입니다. 그럼 절대값 B는 2 루트 5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큰 놈보단 크고 작은 놈보단 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맞죠? 네. 그래서 B의 범위는 이래야 된다. 그 다음에 D로 가겠습니다. 9번, 10번 볼게요. 9번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밑줄 하실래요? 원과 사이의 거리죠, 거리, 밑줄. 원과 점 사이의 거리,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고 빼고가 최대 최소인 범위의 형태로 값이 나온다고요. 얘가 대표적인 그 문제인데, 자, 연습 9번 보시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중심 0,0이고 반지름이 2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런 직선이 있는데 거리의 최대값이래요. 이 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이래요. 그러면 일단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해. 얼마입니까? 다시 그냥 그대로 할게요. 5분의 절대값 20이니까 4죠, 이거. 거리가 4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만큼 빠진 거, 이만큼이 얼마? 최소죠. 그 다음 이렇게 쭉 왔을 때 이만큼 더해진 거, 이만큼이 얼마? 최대죠, 그지? 그래서 최소는 2고 최대는 6이네, 이거지 지금. 두 개 뭐 해달래? 곱해달래? 그럼 12죠. 맞습니까? 자, 볼게요. 예. 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 2,-4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이 x-2y 플러스 10이에요. 이 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먼저 구하고 최대값 먼저 구합시다. 그거 얼마냐면 루트 5분의 절대값 2 플러스 8 플러스 10이니까 루트 5분의 20이어서 4루트 5죠. 맞죠? 4루트 5인데 반지름이 2루트 5잖아요. 그럼 최소값이 2루트 5고요. 최대값은 6루트 5네요.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러면 거리의 최소값은 2루트 5고 최대값은 6루트 5인데 이게 루트 20이고 얘가 루트 180이잖아요. 맞습니까? 이 안에 이제 거리가 정수인 지점이 몇 개냐 이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는 4점 얼마고, 그럼 여기는 5부터 시작이죠. 5, 6 해가지고 얘가 14의 제곱이 196이니까 13까지 들어오겠네요, 이렇게. 맞습니까? 얘는 14보단 작으니까. 그러면은 5부터 13이니까 총 몇 개? 정수는 9개지. 9개. 그럼 거리가 5인 게 하나, 둘, 이렇게 2개 있겠죠. 거리가 6인 것도 하나, 둘, 이렇게 2개 있을 거고, 각각 2개씩 있을 거 아니야, 그 거리가. 최소랑 최대인 지점만 하나고 나머지는 다 거리가 똑같은 거리 값을 가지는 점들이 2개씩 있는 거지, 원의 성질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9개당 점이 2개씩 있는 거잖아요, 그치? 이거 만족하는 점은 몇 개? 18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 원의 위치 관계란 말이야. 그럼 아까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로 판단했었냐면 분류를 교점의 개수로 판단했지. 얘도 마찬가지야. 교점의 개수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그럼 교점의 개수로 판단할 때 너네가 얼핏 생각해보면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자, 원이 동심원 교점 있어 없어? 없죠. 중심이 같아. 중심이 같은 상황인데 얘는 교점이 없지. 근데 원이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금씩 움직여 보면 내가 볼게. 이게 조그마한 원을 잡고 조금씩 움직이는 거야, 오른쪽으로. 그럼 이런 상태면 얘도 안 만나고 있는 상태지. 조금 더 움직이면 어디선가 이렇게 하나에서 만났을 거야, 그치? 맞아? 한 점에서 만난 상황이지, 이건. 그러다가 조금 더 움직이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을 거고, 조금 더 움직이면 이렇게 접하고 있을 거고요. 또 한 점에서 만났죠. 더 움직이면 안 만나겠죠, 이제.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를 내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일단 얘도 저기 뭐야,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두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원의 반지름의 합 또는 차를 비교하는데, 자 봐봐, 이제 이거 그림 지울게. 자, 나는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그냥 이렇게 외웠거든.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어. 근데 얘가 나타내는 거는 저 D의 크기를 나타낼 거야. D의 크기. 그럼 아까 동심원일 때는 이 D가 얼마야? D.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인데, 동심원이라는 게 중심이 같은 거잖아. 그럼 걔네 둘의 거리는 얼마야? 0이지. 0. 0에서부터 출발이야,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기준점이 접할 때인데, 자, 이래. 내접하고 있다고 하거든, 이거를. 봐봐, 조금 크게 그려줄게.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접해. 그런 상황이면 이거 어때야 되냐면,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고, 여기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어. 그럼 이만큼의 거리는 뭐랑 같냐면, 봐봐.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야? 반지름이지. 그 다음 또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반지름이지. 그러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의 뭐랑 같아? 차랑 같죠? 반지름의 차. 그래서 여기다가 반지름의 차를 적어.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외접할 때, 바깥에서 만날 때, 접할 때가 기준이야, 계속. 이땐 외접할 때는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랑 똑같아? 반지름의 합과 똑같지. 그래서 이거 적어. R1 더하기 R2. 적었지? 얘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이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오른쪽으로 쭉 옮기고 있는 상황이야. 오케이? 그럼 쭉 옮기고 있으면은 이 D가 점점 커질 거 아니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조금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런 상황이고, 얘가 안 만나고 있는 상황이지. 그 다음에 얘도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움직이면 이 상태에서는 얘가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지.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움직이면 얘가 어떤 상황? 이제 안 만나는 이런, 아이고, 오른쪽 지울게. 안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 그치? 잘 봐. 얘가 이렇게 동심원일 땐 D가 뭐야? 0이네, 이거고. 그치? 이렇게 내접할 땐 D가 두 원의 반지름의 차랑 똑같네, 이거고요. 그 다음 얘가 외접할 때는 D가 R1 더하기 R2네, 이거지. 그치?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봐봐. 얘는요, 이런 게 표현하기 어렵거든? 봐봐. 얘는 어떻게 되지? 라고 했을 때 얘랑 얘 사이에 있으면 되잖아. 그럼 얘는 이거 D가 0보다는 큰데 반지름보다 작네. 반지름의 차보다 작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얘랑 얘 사이에 있으면 되니까 이거 두 점에서 만나? 그럼 반지름의 차보다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크고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네, 이거고. 얘는 얘보다 커야 되지. 그럼 얘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크네. 그럼 이 표만 외우면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너가 다 이제 변형도 되고 네가 다 표현할 수 있거든? 훈아? 그지?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제 문제에서, 자, 두 원이 접한대. 그러면 공부를 이상하게 날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하거든. 접한다? 이거? 이거? 끝! 이런단 말이야. 돼요? 아니야. 접한다는 거 어떤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 내접한다 이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접한다는 건 네가 교점의 개수로 판단을 하시면 한 개지, 한 개. 그럼 네가 이 그림 그려놓고 한 개, 이거 두 개 판단, 이거 두 개구나 를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보통 네 공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이거 해놓고 답지 본 다음에 맞다 이것도 있었지, 맞다 에휴 바보 이러면서 넘어가. 그럼 너 다음에도 바보 돼 그거.
네가 몰랐던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채우진 않았잖아. 채우는 과정이 없잖아. 그 채우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어쨌든 이렇고요. 그 다음 또 만약에 이건 모의고사 4점짜리였는데 두 원이 만난대. 그때 중심사의 거리의 범위는 어때야 돼? 라고 했을 때 봐봐. 만난다는 건 교점이 몇 개 이상이야? 한 개 이상이지. 그럼 봐봐. 자, 얘 만나? 안 만나지? 안 만나지. 여기서부터 만나지. 만나고 만나고 만나지. 그럼 D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네. 그럼 D가 어때야 되냐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거나 같고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지. 이런 발문이 주어졌을 때 네가 이 그림만 그려낼 줄 알면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딱딱 나온단 말이야. 머릿속에서 그게 뭐였지? 이게 아니라고. 그 다음 또 봐봐. 만약에 두 원이 만나지 않는데, 오케이? 두 원이 만나지 않는데 어떤 상황이야? 이거랑 이거 아니야? 맞지? 이거랑 이거잖아. 그리고 또 이거까지지. 그러니까 얘 바깥쪽 범위잖아. 쉽게 말하면 얘 반대 범위. 그럼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차보다 작거나 또는 반지름의 합보다 크면 되지. 맞아? 그래서 너가 요 그림만 제대로 그려낼 줄 알면 되니까 그 아래에다가 빈 공간 있죠? 그려. 근데 얘가 그리는 순서가 뭐냐면 항상, 자, 나도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잡혀 있어. 중심사의 거리를 표현하는 축을 하나 나타내. 그 다음에 동심원, 내접, 외접할 때를 기준으로 먼저 그려. 동심원, 그 중심사의 거리가 0, 차, 합이잖아. 그치? 그려놓고 나서 그 사이 범위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냥 얘가 움직이는 상황을 표현하는 거야. 작은 그림을 오른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지. 그치? 맞아? 그 상황을 표현하고 그려놓고 조건들을 적어 놓은 거죠. 우리가 앞에 직선할 때요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도형방정식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도형방정식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얘를 이렇게 연결해버리고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던데 라고 얘기해버리는 순간 얘도 0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얘도 0을 만족을 해야 되죠. 그럼 이 x, y는 이 도형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도형 위에 있는 좌표죠. 그럼 결국에 얘와 얘 위에 동시에 있어야 되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교점이죠. 그러면은 이 도형은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이 도형은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맞지? 그런데 있잖아, 얘가 만약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플러스 k 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 이래버리면 만약에 k가 뭐였던지 간에 어쨌든 상수겠죠. 상수. k가 뭐였던지 간에 이거는 몇 차식이야? x랑 y에 대한 1차식이죠. 그럼 얘는 나타내는 도형이 뭐겠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인 거지. 그냥 직선이야. 맞지? 그런데 만약에 뭐 이런 원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적어놨어. 한번 봐봐. 얘는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뭐겠어요? 새로운 뭐겠어요? 도형인데 K가 만약에 2야. 오케이? 그럼 쌤 얘 원방정식이 맞잖아. 왜? 이거 지금 3x제곱이잖아. 이거 정리해볼게. 3x제곱 3y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8y 그 다음에 플러스 3, 24니까 24 이렇게 되죠. 맞지? 그럼 3으로 나눠버려. 그럼 x제곱 y제곱 이렇게 돼서 얘는 뭐야? 원방정식 꼴이지. 그건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그런데 이거는 K가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인 거야. 마이너스 1. K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사라져버리죠. 이렇게. 그럼 뭐만 남아? 이렇게 사라져서 1차만 남지. 그럼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이 된 거네. 맞지? 그럼 잘 봐. 이제 이거지.
얘가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인데 얘가 만약에 원이었고 얘가 만약에 원이었어. 오케이? 그럼 이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럼 이때는 이 방정식은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근데 두 번째로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인 거야. K가 마이너스 1이어 버리면 얘가 아까 봤듯이 이렇게 이 부분이 사라져 버리지. 얘는 더 이상 원방정식이 아니라 뭐야? 직선이잖아. 그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아니고 직선이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림상으로 볼게. 봐봐. 위에 있는 경우에는 얘가 fx, y가 이렇게 생겼고 gx, y가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인 얘는 이 교점과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이면 되지. 그 얘는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생겼겠죠. 아이고. 이런 식으로. 맞아? 그 다음에 잘 봐. 얘가 이제 중요한데. 봐봐.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야? 직선이잖아. 직선. 네, 조금만 크게 그릴게요. 지운다. 네. 봐봐. 얘가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 얘는 이거지. 잘 봐. 이걸 앞으로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원의 입장에서 이 현이 뭐야? 다시. 이 선이 뭐야? 현이죠, 현. 이 원의 입장에서도 얘는 뭐야? 현이지. 그러면 두 원의 공통현이라고 부르겠죠. 공통현. 공통인 현. 그래서 이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 방정식 이렇게 불러. 공통현 방정식. 오케이? 그냥 봐봐. 야, 공통현 방정식은 일단 직선의 방정식 중에 하나겠지.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되게 직관적이야. 봐봐. K가 마이너스 1일 때 공통현 방정식이잖아. 그 원방정식에서 원방정식을 뭐 한 거야? 뺀 거지. 빼면 걔가 뭐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 방정식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봐봐. 이거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부터 쭉 연결해 왔던 거잖아. 그때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인데 이게 만약에 원이고 원이면 얘는 뭐겠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야. 맞지? 뭐 언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어 버리면 얘가 이렇게 원방정식의 형태가 훼손이 돼 버리잖아. 그치? 직선만 남잖아. 그래서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얘가 뭐다? 공통현이네 이거지. 그래서 얘는 공통현 방정식이구나 이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논리가 이렇게 쭈르륵 이어져야 돼? 그럼 잘 봐. 그 아래 밑줄 좀 하나 칠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에서 자,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 구해달래요. 그럼 봐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 공통현 이만큼의 길이 구해달라는 이야기죠. 맞죠? 그러면 내가 원의 중심 하나 잡을게요. 5,5. 여기서부터 얘가잖아, 얘. 그 얘는 반지름이 4죠. 그럼 내가 이 현의 길이 구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 D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왜? 요게 지금 수직 이등분 됐었을 테니까 이만큼의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럼 그거 2배가 현의 길이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봐봐. 요 점은 알겠는데 거리 구하려면 이 직선이 뭔지를 알아야 되네. 그치? 즉 공통현 방정식을 구해야 되네. 공통현 방정식은 뭐 한다고요? 얘에서 얘 빼.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x제곱 다 사라졌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2x 여기 마이너스 10x니까 아래에서 위 거 빼면 8x죠. 이런 관점으로 쭉 계산해 나갈 거야. 1이고 25니까 마이너스 24고요. 마이너스 4y이고 마이너스 10y니까 플러스 6y고요. 4에 25니까 마이너스 21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죠. 그치? 얘는 8x 플러스 6y고요. 마이너스 45 넘어가면 38인데 마이너스 38은 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약분할 거 약분합시다. 2로 약분하시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9는 0이네요. 그래서 공통현 방정식이 이거였던 거지.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9는 0이네 이거잖아 지금.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5,5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합시다. 그러면 5분의 루트 16 더하기 9 해가지고 5분의 바로 썼습니다.
그치?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건. 다음에 절대값 5 대입했을 때 20, 35. 그러니까 35 빼기 19니까 얼마? 16이잖아. 그치? 아, 그럼 거리가 얼마였다? 5분의 16이네 이거잖아. 그치? 그럼 또 당황하지 말고 얘 4가 뭐야? 5분의 20이지. 어? 그럼 몇 대면? 4대 5지. 그러면 4대 3대 5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긴 얼마? 4분의 3 곱해주면 5분의 12지 이렇게. 맞아? 그럼 공통연의 길이의 절반이 5분의 12였으니까 공통연의 길이는 5분의 24인 거죠 이렇게. 두 원이 만난답니다. 위치관계니까 두 원의 위치관계죠. D하고 0 차 합 적어두시고 얘네가 기준점이고 동심원 내접원 외접원 그 외접하는 상태 내접하는 상태 그치? 이렇게 되고 얘를 오른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상태 얘를 더 오른쪽으로 조금 더 움직이면 두 점에서 만나고 얘를 이쪽으로 더 움직이면 안 만나고 이런 상태잖아요. 만난다는 거는 교점이 하나, 둘, 하나 얘는 다 포함하고 있는 거지. 더 이상 오른쪽 가면 이제 안 만나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만나려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두 원의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거나 같고 합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네 라는 걸 네가 떠올려야 된다니까. 이 그림 그려가지고 빠르게.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면 2,3이고 얘는 반지름이 3이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가 3의 루트 2니까 루트 13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지? 그 다음에 얘가 반지름의 합이 3 플러스 R이고요. 차는 절대값 3 마이너스 R이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이지. 1번, 2번이잖아. 그치? 맞아요? 1번 먼저 풀게. 근데 이거 절대값 3-R이 절대값 R-3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써도 될까? 이게 더 편하지, 쓰기가. 얘는 루트 13 이하니까 얘는 어때야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13보다 R-3이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R은 3 마이너스 루트 13보다 크거나 같고 3 플러스 루트 13보다 작거나 같지. 이게 1번. 오케이? 그 다음 2번은 이건 바로 나오네. R이 어때야 돼? 루트 13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게 2번. 이렇지 지금 상태가. 연립부등식이니까 두 개의 공통범위 구해야 되니까 수직선 그릴게 이렇게. 그럼 1번이 3 마이너스 루트 13 3 플러스 루트 13 요래야 되고 여기 1번. 2번 범위가 루트 13 마이너스 3인데 얘 얼마냐면 0. 얼마죠? 얘는 음수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안에 있겠죠.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네. 이게 2번 범위죠. 근데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예요? 여기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루트 13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뭐가? R이요. 크거나 같고 3 플러스 루트 1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 이거라고요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얘 뭐 구해달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니까 얘 더하기 얘잖아요. 그럼 얼마? 2루트 13이죠. 오케이. 이거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였거든요. 딱 바로 떠올리시고 연립부등식 풀어내시고. 별로 프로세스는 별로 안 복잡해요 생각보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현은 선분이기 때문에 공통현을 포함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워딩이 길어. 귀찮으니까 공통현 이렇게 해. 그냥 알겠지? 그럼 봐봐. 얘에서 얘 빼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1x 플러스 1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2는 0. 이게 뭐야? 공통현 방정식이지. 근데 얘가 뭐 지나? 2,3 지난다며. 그럼 대입해 2, 3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잖아. 그지?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2a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는 0 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 그럼 a는 얼마? 3이죠.
간단하지? 그죠? 자, 공통연 방정식이 얘랑 평행한 상황이라는 거네요. 그쵸? 해석을 해보니까요, 문제. 공통연 방정식 구해보면 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ax-10y a제곱 -1은 0 이렇게 나왔죠? 계산하는 거 뭐 네가 하셔야 되고, 그치? 근데 얘랑 요 직선이 어떻다는 거야 지금? 평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두 개가 평행하다는 이야기네요. 그치?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형태가 평행하려면 얘네들의 개수의 비율이 1분의 2a랑 5분의 -10이랑 같아야 되는데 뭐는 달라야 돼? y절편은 달라야 돼서 이것분의 이거는 달라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다 없애고 할게. 그냥 13분의 a제곱 플러스 이렇게. 이게 더 편해 보여서 이렇게 되지? 이거잖아 지금. 그럼 이걸 만족을 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곱한 게 같아야 돼. 그럼 10a가 -10이고 a는 -1이고 a가 -1이어도 이거 두 개는 다른 거니까 확인됐네. 그럼 a가 -1이네요. 그죠? 됐습니까? 네. 뒤로 가셔서 3번 별표 하고 4번을 먼저 할게요. 아까 했던 거거든요. 4번. 근데 어떤 원을 가져다가 이 원의 둘레를 등분할 거야. 등분. 근데 만약에 원이 이래요. 다른 원이. 이래 버리면 얘가 원의 둘레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거랑 이렇게 나뉘죠. 맞아요? 그럼 얘랑 얘는 같습니까? 같지 않죠? 근데 얘가 나뉘는 게 보니까 뭘로 나뉘냐면요. 현이 지나갔을 때 위아래로 나뉘네요. 공통연 부분의 위아래로 나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등분이 되려면 이 현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어때야 된다는 이야기야?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원에서 한 직선 가지고 윗부분 아랫부분 같게 나눌 거면 얘가 뭐일 수밖에 없어? 지름일 수밖에 없지. 아, 그러면 이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는 이야기는 공통연 방정식이 뭘 지나야 된다? 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석이 되네. 해석이 끝났지 그러면. 맞아? 그러면은 얘가 지금 뭐냐면 요게 지금 둘레가 2등분 당하는 원이 이렇게 생긴 거지.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고 그 다음 얘가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k야. 그치? 맞아요? 그럼 얘에서 얘 뺀 게 일단 공통연 방정식인데 그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0x 이거는 계산 바로 네가 해. 마이너스 10x 플러스 2y 플러스 9 마이너스 k는 0이래. 얘가 공통연 방정식이지 뺐을 때. 근데 해석이 어떻게 됐어? 이 공통연 방정식이 뭘 지나야 돼? 커다란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는 상황이지. 커다란 원의 중심이 뭔데? 마이너스 2,3이잖아. 그치? 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2,3을 지나야 되는구나 해서 이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K는 얼마? 35인 거죠. 그치? 맞습니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뭐 그림을 조금 내가 이쁘게 그려서 뭐 저 상황을 표현을 해주면 이런 원이 있어. 이런 원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자르게 되면 너무 잘못 그렸네. 다시. 그린 게 힘들어요, 이거. 네. 이렇게 원이 있고. 됐다. 봐봐. 이 정도면 이 공통연에 의해서 나뉘는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딱 같지? 언제? 이 공통연이 지름일 때, 그치? 맞습니까? 공통연이 지름일 때니까 공통연 방정식이 뭘 지난다? 등분되는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되는 상황이네 라고 해석이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들어간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상 해석이 이렇게 되니까 자주 나오거든요. 기억해두면 돼요 이런 거는. 알겠죠? 매번 네가 이렇게 해석한다는 게 쉬울 것 같아? 절대 어려워 이거. 알겠죠? 네. 다음 페이지 마지막 연습 5번 해보세요. 얘는 뭐 쉽네요. 두 원의 교점을 AB라고 했을 때요. 원 O'의 중심을 뭐라고 하겠대? O'이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얼마냐면
5'이니까 0,1이죠 이렇게. 예. 그죠? 이랬을 때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야 그럼 5'AB의 넓이가 얼마야 이거지, 그치? 이 삼각형 5'AB의 넓이가 얼마야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아니 다시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거 알고 있고, 내가 뭐만 구해내면 되냐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만 구해내면 일단 요 현의 길이 구할 수 있죠, 그치? 그러면은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2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네. 이만큼이 루트 5고요 0,1에서 공통연 방정식까지 거리니까 공통연이 얼마냐면 y는 0이야? 오, 신기하네.